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 우리 일상에서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공감은요, 그냥 좋은 마음씨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계적인 혁신에 불을 지핀 엄청난 슈퍼파워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단어 맞아요. 하지만 디자인이나 혁신 분야에서 말하는 공감은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주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개념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주 확신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친구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이때 구덩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괜찮아? 하고 말하는 게 바로 동정입니다. 그런데 공감은 달라요. 직접 사다리를 타고 그 구덩이 안으로 내려가서 친구 옆에 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괜찮아, 내가 같이 있어줄게. 자, 그럼 이제 진짜 공감이 뭔지 한번 제대로 정의 내려볼까요? 디자인 싱킹에서는요, 이 공감을 그냥 타고나는 감정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기술로 봅니다. 공감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먼저 상대방의 생각을 머리로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가슴으로 함께 느끼는 정서적 공감이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이나 편견은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뭘 느끼는지 정확히 알아차리고 네가 지금 이런 감정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것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야 진짜 공감인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혁신의 무기가 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제대로 훈련된 공감이라는 건요, 그냥 있으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판을 뒤집는 혁신의 핵심 재료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낸 세 가지 사례를 비포 앤 애프터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G 헬스케어입니다. 수석 디자이너였던 더그 디츠는 자기가 만든 최첨단 MRI 기계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이 기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우는 걸 본 거예요. 그 순간 더그 디츠는 아이의 공포를 온몸으로 느꼈다고 해요. 아, 내 눈에는 이게 멋진 기술이지만 저 아이에게는 그냥 무서운 괴물이구나. 바로 그 공감에서 시작해서 그는 MRI 검사 경험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 10명 중 8명, 그러니까 80%에게 진정제를 투여해야 검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경험을 바꾼 후에는 그 비율이 1% 미만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건 그냥 제품을 개선한 게 아니죠. 경험 자체를 혁신한 공감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에어비앤비 이야기입니다. 근데 초창기 에어비앤비는요, 일주일에 $200 벌면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창업자들이 뭘 했을까요? 사무실에 앉아서 데이터만 분석한 게 아니었어요. 직접 뉴욕으로 날아가서 자기 집을 빌려주는 호스트들과 아예 같이 살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보인 거죠. 아, 문제는 집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올린 이 형편없는 사진들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 창업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직접 카메라를 빌려서 호스트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전문가처럼 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만 바꿨을 뿐인데 예약률이 순식간에 2~3배로 뛰면서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죠.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토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인터넷으로 돈 한 번 보내려면 공인인증서에 액티브엑스에 정말 고통스럽지 않으셨어요? 토스 창업자는 바로 그 전 국민적인 불편함에 깊이 공감했던 거예요. 아니, 돈 보내는 게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돼?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론 하나가 결국 금융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사례들을 보니까 왜 공감이 중요한지는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이 공감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핵심 도구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걸 탐정 놀이에 비유하고 싶어요. 탐정이 사건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하죠? 먼저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꼼꼼하게 관찰해서 단서를 찾죠. 그리고 나서는요, 관련자들을 인터뷰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동기를 파악하잖아요. 이 2가지, 즉 행동을 보는 관찰과 동기를 파악하는 인터뷰가 모두 합쳐져야만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혁신은 바로 이 간극, 이 차이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구, 관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기회를 발견하는 법입니다. 워크어라운드라는 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임시 방편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혁신의 보물창고입니다. 예를 들어 잔디밭을 가로질러 난 흙길 있죠? 이건 포장된 길이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다닐래요? 라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외침이에요. 또 노트북 웹캠에 붙여놓은 포스트잇. 이거 그냥 종이가 아니죠? 해킹당할까봐 불안해요?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요? 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해결해달라고 소리치는 문제들인 셈이죠. 두 번째 관찰 포인트는 평균이 아니라 극단을 보는 겁니다. 바로 극단적 사용자들을 찾아보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옥소의 긋그립이라는 주방도구인데요. 창업자가 관절염을 앓는 아내를 위해서 디자인한 감자칼에서 시작됐어요. 아내가 쓰기 편하도록 손잡이를 두툼하고 푹신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관절염이 없는 보통 사람들도 이게 훨씬 편하다라고 느낀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면 결국 모두를 위한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렇게 관찰을 통해 문제를 발견했다면 이제 그 문제의 진짜 뿌리를 캐내야 합니다. 이때 아주 강력하고 간단한 도구가 바로 5 Whys, 즉 왜? 라고 5번 묻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용자들이 우리 앱의 새 기능을 안 써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첫 번째 왜? 그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대요. 아, 홍보가 부족했나? 아니요, 더 파고들어야죠. 두 번째 왜? 메인 화면에 안 보였대요. 이렇게 계속 파고들다 보면 진짜 원인이 드러나는 거죠. 아, 우리 앱이 사용자 개개인에게 맞춰져 있지 않구나. 보세요. 단순 홍보 문제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제품의 핵심적인 문제까지 도달했잖아요. 이게 바로 5 Whys의 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공감은요, 절대 그냥 부드럽고 착한 소프트 스킬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렌즈로 보게 해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기회를 찾아내게 해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구이자 슈퍼파워예요. 이제 이 슈퍼파워를 장착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숨겨진 문제와 불편함을 그냥 스쳐 지나가셨나요? 그 안에는 어쩌면 세상을 바꿀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발견하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